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는 끝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건국전쟁과 같이 가려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성취와 진 면목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진 면목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유파 국민들이 민주화 쪽으로 가면 왠지 좀 작아지고 움츠러지고 왜소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70여 년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화야말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슬기로운 현명한 성숙한 정치력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성취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1980년대 1990년대를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수십 개 국가에서 권위주의 군사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화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큼 이 민주화가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다 70년대 후반 80년대에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로 이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중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나라 예외 없이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로 가는 도정에서 야당 세력, 또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 사이에 온건하고 점진적이고 타협적 방식으로 민주화를 해가자고 하는 이른바 온건파가 다 배제되고 더 빨리, 더 급격하게, 더 혁명적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강경파가 득세하게 됐습니다. 강경파가 득세하자 권력을 빼앗긴 권위주의 세력 내에서도 야, 저거 그냥 두면 우리가 다 죽겠다. 야, 우리가 반격해야지. 라고 하는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의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강대강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몰락했지만 권위주의 강경파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과격한 주장을 해도 민주화 운동, 야당 운동의 강경파는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권위주의 체제, 무너진 권위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가혹한 독재 체제가 다시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피를 씻는 그런 민주화의 중단과 권위주의로의 역주행이 일반화된 상황이었어요. 그게 1980년대, 90년대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을 뻔했어요. 그런데 자, 1986년, 7년을 한번 봅시다. 1986년, 1987년 당시 권위주의 정권 내에서는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4.13 호원 조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대통령 직선이라고 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대중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6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해서 당시 권위주의 정권을 이끌던 전두환 세력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화되게 됩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탱크 동원해서 밀어버리면 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전두환 세력 안에 일부 극소수 강경파를 제압할 수 있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존재했어요. 서울에서 탱크를 동원한다는 것은 수십만 명의 희생을 각오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역사에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하자.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하고 한번 선거로 해보자. 그 온건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나온 것이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을 통해서 또 이 6.29 선언을 야당의 주류 세력이 받아들임으로써 198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헌법 개정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대통령 직선제 헌법에 따라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개정된 87년 헌법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위주의 전두환 세력 안에 강경파를 온건파가 제압했듯이 야당 민주화운동 세력 안에도 강경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들 강경파는 6.29는 속이고다 그러면서 속으면 안 된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투쟁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태우가 어떻게 감히 출마를 하느냐.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야권과 민주화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김영삼 세력이 대타협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한다지 않느냐. 그러면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세워서 문민정부를 만들면 되지. 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백기항복하라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6.29 선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종북주사파들이 암약하고 있었어요. 이 자들은 6.29를 어떻게든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선동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세력 내의 온건파와 야권 민주화운동 세력의 온건파가 역사적 대타협, 히스토리컬 컴프로마이스를 마침내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이 6.29고 그것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입니다. 이런 사례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저는 199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사회학 대회에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이름만 대면 누구라 할 정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모여있는 총직결한 세계사회학대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형 민주화의 특징,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민주화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자 다들 한국에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다들 너무 궁금해하고 관심을 보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거든. 저는 바로 이런 타협적이고 점진적인 민주화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에 못지않는 기적과 같은 민주화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걸 누가 해냈냐? 권위주의 세력의 온건파, 민주화 세력, 야당 세력의 온건파의 대타협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온건파가 누구냐? 좌파냐 우파냐? 자유우파입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의 자유우파들이 그 이전에는 여야로 갈라서 싸웠지만 이 자유우파들이 마침내 대타협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민주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건국도 근대화도 민주화도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이루어낸 성취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국과 근대화에서는 목소리 높이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민주화에 가기만 하면 마치 김대중이가 이루어낸 것처럼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목소리 낮추고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팩트가 아니단 말이에요. 민주화라는 기적이야말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런 성취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대타협, 히스토리컬 컴프로마이스, 역사적 대타협을 통한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에 자유우파 진영 내에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됩니다. 그 모색 끝에 나타난 것이 바로 3당 합당이었습니다. 3당 합당은 그러니까 민주화의 안정화를 위한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 연합의 결실입니다. 반면에 오로지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생각도 다르고 아무 역사적 인식도 다른 김대중과 김종필이가 손을 잡은 것, 이것은 정치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야합이었습니다. 연합과 야합은 확연하게 다 차원이 다른 정치 행위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역사적 대타협을 위한 역사적 문서라고 하는 6.29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987년 6월 29일입니다.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1988년 2월에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한다. 이 선언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2.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3. 김대중을 포함한 시국사범 등을 사면복권 석방한다. 김대중 사면복권 됐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허용이 됐습니다. 4.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새 헌법은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5. 언론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서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이후로 언론사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언론 진지를 공략한 종북 주사파들에 의한 심각한 언론 왜곡은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6. 사회 각 부문의 자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 교육자치 실시하고 대학도 자유로 한다. 이 선언에 입각해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 전면 실시가 이루어졌습니다. 7.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 이 6.29 선언 이후로는 정당의 자유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마치 성역처럼 보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8. 밝고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한다. 저는 6.29 선언, 문선언 이 자체로도 역사적
의의가 있지만 이 문서에 선언된 약속은 거의 대부분 이후에 실행되고 지켜졌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합과 야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연합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3당 합당입니다. 그리고 야합의 전형적인 사례는 DJP 야합입니다. 언뜻 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당 합당. 이것은 1990년 1월 22일 발표됐고, 그리고 1990년 2월에 집권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리고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통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한 겁니다. 합당을 하면서 내건 당명이 민주자유당, 민자당입니다. 이 당명은 김영삼 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자당. 그 민자당의 후신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의 국민의힘 당입니다. 이제 이 3당 합당을 이해하려면 6.29 선언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 다음에 1988년 4월 26일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 총선 결과를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됐냐. 여당인 민주정의당, 민정당이 125석이에요. 1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당이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70석, 3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59석, 4당이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35석, 그리고 한겨레 민주당이 한 석인가 있습니다. 무소속 9개. 그러니까 여야 구도로만 보면 여당이 민정당이 125석이고 나머지에 합치면 과반이 넘죠. 그래서 여소야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는 여소야대.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 체제로 이행기를 감당해야 될 노태우 정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태우 정부가 의석수까지 여대 야소가 아니라 여소 야대로 됨으로써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태우 쪽에서 이 여소야대 상황을 넘어서지 않으면, 돌파하지 않으면 어떠한 국정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연합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세력 중에는 아예 민자당, 평민당, 통민당, 민주공화당 전부 다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는 이 황당한 의견도 개진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대중과 손잡는다. 또 하나는 김영삼과 손잡는다. 김대중과 손잡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이 거부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같이 못하겠다 해요. 근데 김영삼 입장에서는 생각이 같은데 같이 못할 거 있냐. 여기서 김대중과 김영삼의 이념적 차이, 정치적 스탠스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김대중은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중도 좌파건 좌파건 그렇습니다. 김영삼은 자유우파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세력과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김대중은 노태우의 제안을 생각이 다른데 같이 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김영삼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연합이 구성됐고, 여기에 그럼 생각이 같은 김종필하고 따라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김종필까지 포함된 3당 합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민자당이에요. 그래서 125석의 민정당, 59석의 통민당 합치면 184석이고 여기에 신민주공화당 35석을 합치니까 220석 가까이 되는 거죠. 200석이 넘는 압도적인 다수당을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200석까지 넘으니까 헌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민자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정적 국정 운영에 뒷받침하는 집권당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민정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연합은 생각은 같은데 서로 다른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정당들이니까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합당을 했던 겁니다. 이게 정치연합이에요. 정치연합입니다. 반면에 DJP 연합은 어땠냐. 자, DJP 연합은 원래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입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박정희 정권 내내 싸웠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갈라졌던 게 아니라 이념이 달라서 갈라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김대중과 김종필이 그런데 97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손을 잡습니다.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이 연합을 하는데 저는 이걸 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김대중과 김종필이 합의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김대중은 대통령을, 김종필은
책임 총리를 맡는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다. 그리고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 다음에 임기 후반에는 김종필이 내각제 하에 정부 수반을 맡는다. 그러니까 권력을 완전히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완전히 권력 나눠먹기죠. 핵심 가치와 이념이 같으면 권력 나눠먹기가 왜 필요합니까? 삼당합당을 하는데 권력 나눠먹기 하자 그랬습니까? 노태우가 임기 다 마친 다음에 김영삼이 다시 도전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김대중과 김종필은 처음부터 권력 나눠먹기를 합의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핵심 가치가 어쩌고 이념이 어쩌고는 나오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권력 나눠먹기 야합으로 DJP가 성립된 겁니다. 이걸 하는데 1997년 11월 3일 김대중이가 김종필의 청구동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김대중이 나가자 김종필이가 90도 각도로 배꼽 인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념이 같고 가치가 같으면 배꼽 인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같이 손 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권력 나눠먹기에 대한 계산이 끝나자마자 대통령 김대중한테 미래의 대통령이죠. 김대중한테 미래의 총리 김종필이 배꼽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야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DJP 연합, 자꾸 연합이라고 관용적으로 붙여져서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DJP 야합은 성공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어요. 충청도에서만 43만 표를 더 이겼어요. 그런데 내각제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 권력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김대중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슨 약속인들 못했겠어요.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고 나서 나눠줄 김대중입니까? 김종필을 총리는 시켰어요. 그렇지만 책임 총리는 아닙니다. 김종필이가 5개 경제부처 장관 임명을 하도록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자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부딪히다가 결국 임동원 임명 동의안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별했습니다. 그러자 김종필이 정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국회의원까지 꽂았던 김대중이가 즉각 이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때 김종필이한테 김대중이 지시로 김종필 당에 갔던 자들이 돌아오면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 같다고 힛떠온 소리까지 해댑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 김대중이하고 김종필이는 단 한 번도 핵심 가치에 대한 공유, 이념적 합의를 이룬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권력 나눠먹기. 합의해서 나눠먹다가 어긋나니까 흩어진 겁니다.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당합당이 보수대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정치연합이었다면 DJP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권력 나눠먹기 야합이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연합과 야합.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계속되는 한 다양한 형태의 연합론이 나오고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더러운 야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핵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연합으로 가야지 당장 눈앞에 의석 몇 개 가지고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흩어졌다 뭉쳤다를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야합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우리 자유파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야합을 배격한다 라고 하는 당당함과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